여러분들이 그 민원연 가면은 종편 모니터링이 항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편이 너무 저질 싸구려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니터링이 나중에는 종편 제어가의 중요한 요건 비슷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번 주 민원연이 그 종편 모니터링한 거 보니까 온통 윤미향이에요. 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방송으로 많이 나왔지만 왜 그러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개괄적인 이야기는 윤미향 의원의 보도 가치가 없는 것들까지 계속 보도를 해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땀을 뻘뻘 흘린다라든지 뭐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왜 노트북을 쓰는지 뭐 왜 웃고 있는지 요딴 소리 여기에 대해서 왜 종편은 그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부터 잠깐만 해볼게요. 말하자면 컨텐츠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방송 시간이라는 걸 때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워야 되는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물론 이게 종합 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상파랑 똑같아요. 각 장르에 대해 할당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 시사 교양, 뭐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보도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야. 이렇게 나와서 시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채널 구성을 해야 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걸 지키려면 시사 이야기 하면서도 이걸 예능으로 분류합니다. 보고할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장 돈 안 드는 비용으로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윤미향 같은 사건을 다룰 때 이거를 가십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질 방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은 적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땀을 흘리는 것을 분석해야 되는 미친놈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주인가요? 그 저리톡 저널리즘 토크쇼제이에서 그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가 와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이렇게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많아서래요. 그게 탐사 보도냐? 그나마 할 수 있는 이유가 시간이 많아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루 종일 편성을 채워야 되는 종편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단기간에 많은 걸 얘기하려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나 새로운 거를 찾아서 깊게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종편에 있는 기자 인력풀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 네. 그리고 5월 29일서부터 6월 첫 주 3일 정도에 윤미향 하면은 땀이라는 한 글자하고 네. 계속 묶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땀 패티시 있는 기자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 보니까 뭔가 감춰야 될 것을 애써 감추느라고 윤미향은 애쓰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종편은. 그러니까 종편 언론에서 지금 하는 거는 과거 영화의 트루먼 쇼에서 나오는 어떤 취재 수준, 보여주는 어떤 프로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종편에 있는 사람 어떤 언론이 신문 기자들이 이제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방송 취재를 하거나 방송을 꾸려나갈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실은 그 6월 1일 날 그 이제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됐잖아요. 그래서 6월 1일이 월요일이라서 국회의원회관에 실은 갔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몇 분을 만나 뵈러 갔었는데 8분을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3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누구죠? 지금 530호실 누구죠 지금? 윤미향 의원실 앞을 지나갔는데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기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그 앞에 그 소위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뻗치기라는 거.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없는 대로 게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편은 그 패널 몇 명 데려다가 가장 대표적인 게 허은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저 사람의 옷 매무새와 그다음에 뭐 손짓을 통해서 모든 걸 알아내는 그런 이미지 가지고서 뭐 정치를 분석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일 웃겼던 게 SBS에서 나와서 그 하노이에 도착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뭐 이렇게 고개 올리는 각도, 그다음에 옷 매무새, 그다음에 손짓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파악한다고 그런 전문가로 나왔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히 SBS도 그렇지만 종편은
시간 때우기가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런 이상한 얘기 해줄, 이상한 각도로 얘기해줄. 왜냐하면 그 종편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방송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얘기 들어가면 싫어하거든요. 그냥 가심거리 그냥 수준. 이렇게. 네. 수준. 그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윤미향 뭐. 의원의 그런 그 땀, 그다음에 노트북, 샌드위치가 그 종편을 보는 사람들 수준에 맞는 겁니다. 가끔씩은요 이제 그 JTBC 뉴스나 MBC 뉴스 같은데 팩트 체크 또는 비하인드 코너가 있어서 한 3, 4분 정도 진짜 그게 화제가 된 상황이라면 해줄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윤미향에다가 사실 온갖 포커스를 맞춰놓고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고 그걸 보도하고 분석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니 샌드위치 먹는 걸 무슨 분석할 이유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하도 지랄 연명하고 따라다닌 지들 때문에 샌드위치를 먹는 거지. 그러니까 보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 기사의 스토리란 건 개연성 과정에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다 굶고 있는데 혼자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질문을 했는데 여긴 심각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웃는다. 그런 문제가 되지만 갑자기 하루 중에 그러면은 잠깐 웃는 걸 찍어서 윤미향 웃고 있네. 그다음에 댓글은 악마.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샌드위치 먹고 있네. 지금 어느 때인데 한가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 이런 식의 전혀 개연성 없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제 악마화시키는데 지금 종편이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 관련돼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제 정의연과 나눔의 집, 뭐 태평양 뭐 유족협의회 뭐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알력 싸움이 있고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종편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대 시청층들의 대부분은 그 설명이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우리 방송을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네.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편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앞번호 받으면서 지상파 입에서 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일종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재예요. 근데 그 공공재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방송의 수준 전반적인 너무나 질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차라리 진짜 이런 거 있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올해 경제 성장률 OECD가 예측한 것 중에 대한민국이 사실상 1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도는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 거잖아요. 어쨌건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흔들기라고 하면 뭐든 하겠다는 자세로 그 블라인드 그 사이에 잠깐 보이는 웃는 모습이 웃는 건요. 웃겨서만 웃는 게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어 웃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걸 포착해서 악마란 댓글 달리고 싶어하는 이자들의 그 의도. 참 그 제가 작년이었을까요?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국회 의사당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어느 모 의원님을 만나러. 근데 마침 그 의원님 사무실이 추미애 장관 의원실하고 마주보고 있는 위치였어요. 근데 그날이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된다고 되는 날이어서 그 방 앞에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몰려와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기자들이 되게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복도에는 아무런 장비가 없잖아요. 딱히 어떤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도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한 구석에서 노트북으로 기사 쓰고 있는 기자 뭐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 찍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 저러고 기자 생활 하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안쓰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에 대해서 많이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막상 들어보면 더 심각한 거는 그들의 자정 능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없다. 신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기자들의 문제보다는 그 취재를 시키는 데스크의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데스크에서는 야 가서 하루 종일 버텨. 그다음에 너는 다른 기자들이 못 찍는 사진 찍어와. 내용 가져와라고 지금 시키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그냥 문 살짝 열린 거 통해서 그냥 어떤 하나의 장면 가지고서 웃습니다. 샌드위치 먹습니다. 이거 이제 데스크가 실은 보도 가치가 없는 걸 데스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방송에 내보낼 정도로 우리나라 종편은 실은 가치 있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기자와 또, 데스크의 네.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까 황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분명히 수요층의 구미에 맞게 소구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딱 보고서 그런 기사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3종 세트네요. 정확하게 삼륜의 바퀴처럼 그거를 공급하는 자와 수요의 어떤 구미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취재거리 하나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허은하 같은 경우 이번에 비례로 그 마지막 19번으로 당선됐는데 음주 2번 경력이 있거든요. 2006년, 2009년. 그거 뭐 가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취재하고 음주 법안에 대해서 민식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좀 이렇게 취재해야 되는데 그 이 사람은 지금 묻혀져 있고 뭐 그러니까 종편이 딱 자기들 종편으로서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물어뜯어야 될 지금 대상만 철저하게 물어뜯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종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느 날 갑자기 수준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보이는 의도가 있잖아요. 야당 의원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뻗치기 한 기억이 있나 모르겠어요. 종편 조중동은 박근혜가 무너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박근혜를 물어뜯어요. 근데 민주정부 쪽은 처음부터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갖고 계속해서 방송 자체를 하다 보니 이것 자체가 의도. 윤미향은 의원총회 참석 안 하고 사무실에 있었다는데 그냥 의도가 아니라 왜 의원총회 참석 안 해요? 사실 니들 때문이거든. 계속 와가지고 난리를 치게 뻔해서 아예 안 가는 거야.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갖고 계속 똑같은 타이틀.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요. 포털에 좌표 찍혀서 댓글 다는 놈들. 그 사람들한테 윤미향은 악마예요, 그냥. 그걸만 보는 사람들은 윤미향은 악마예요. 뭐 할머니들 부조금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다 착복해버리는 악마고 돈도 벌면 안 되고 집은 5채나 갖고 있고 오늘 또 뭐 고승덕이 종편 나와서 윤미향 의원 집 5채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대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미향 의원이 저번 기자회견 함으로써 나머지 좀 뭐랄까 세세한 부분은 검찰의 조사로 드러날 문제겠지만 대략적으로 납득이 됐어요. 아 상황이 이랬겠다라고.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서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종편이 그걸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예.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범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정도 됐는데 허가 취소라는 예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방통위가. 그러므로 허가 취소를 하고 가장 문제되는 게 종편에 그럼 종편도 나름의 인력 구조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하면 되냐면은 다른 방송사로 기본적으로 그 조건을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방송사에서 인수합병한다. 그러니까 좋은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직원들은 우선 고용한다 등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저는 종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매기 효과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매기 효과? 매기 효과. 그러니까 하나를 취소하면 그것 때문에 아 우리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그 국민들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실은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권력은 시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이 실은 기업입니다. 그럼 종편들이 왜 이런 보수적인 보도를 할까? 실은 광고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얻기 위해서 기득권, 특히 경제 기득권에 그 아당하는 그런 보도 행태로 가다 보니 이렇게 극한 지점까지 간 겁니다. 전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예, 뭐 그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젊은 기자들 있잖아요. 10년 이내에 있는 20, 30대 젊은 기자들이 관성에 젖어서 개선해야 될 의지도 못 가진 채 물들어 버리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심이 돼요. 오케이. 네, 너무 깊게 그래서, 들어가신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